파월 의장의 잭슨홀 연설 이후로 시장이 그야말로 축제 분위기입니다. 특히 그동안 대형주 그늘에 가려져서 빛을 못 보던 우리 중소형주들, 러셀 2000 지수가 하루 만에 거의 4%나 폭등했는데요. 시장의 패러다임이 전환될 수 있다는 강력한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세계적인 투자은행 UBS가 아주 흥미로운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최근 시장을 이긴 주식 중에서도 앞으로 더 달릴 여력이 충분한 챔피언들을 우리가 찾아냈다 이런 건데요. 잠시 뒤에 공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잭슨홀이 뭔지부터 알아볼까요? 일단 잭슨홀이란 잭슨홀 미팅으로 더 잘 알려진 이 행사인데요. 매년 8월 말 미국의 캔자스시티 연준 주최로 와이오밍주의 휴양지 잭슨홀에서 열리는 세계 최고 수준의 연례 경제 정책 심포지엄입니다. 뒤에 경치 참 좋죠. 이 자리에서 전 세계 주요국 중앙은행 총재 등 약 120명이 소수 정예만이 초청됩니다. 뉴욕타임즈가 세계에서 가장 배타적인 경제회담이라고 표현했을 만큼 그 권위와 영향력이 막강합니다. 주체는 미국 캔자스시티 연방준비은행이고요. 시기는 매년 8월 말, 장소는 말씀드렸듯이 와이오밍주 휴양지인 잭슨홀에 위치한 잭슨 레이크 로지입니다. 매년 하나의 핵심 경제 주제를 해놓고 참석자들이 심도 깊은 토론과 연구 발표를 진행하는데요. 잭슨홀 미팅이 중요한 이유는 이곳에서 나온 메시지가 실제로 금융시장을 움직이는 강력한 힘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과거에 벤 버냉키 전 의장은 이곳에서 양적 완화를 예고하면서 금융시장을 움직인 적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잭슨홀 미팅은 세계 경제의 향방을 가늠하는 가장 중요한 연례 행사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다시 그럼 본론으로 돌아와서 드디어 중소형주의 시대가 오는 건가 모두가 기대하는 가운데 월가의 대표적인 강세론자인 인간 황소로 불리는 펀드 스트레스의 톱니가 연준이 비둘기로 돌아왔다. 이건 중소형주의 청신호다라고 강력하게 외쳤습니다. 연준이 다시 비둘기파가 됐다라고 말한 이유, 바로 파월 의장의 한마디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위험의 균형이 인플레이션에서 고용시장 쪽으로 옮겨가고 있는 것 같다라는 말 때문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까지 연준은 물가를 잡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매처럼 날카롭게 금리를 올렸는데 그런데 이제는 물가는 어느 정도 잡힌 것 같으니 앞으로는 일자리가 줄어드는 걸 더 걱정해야겠다라는 태도로 바꾼 겁니다. 톱니는 이 발언이 결정적이라고 봤습니다. 즉 연준이 이제는 경제를 짓누르기보다 부양하는 쪽으로 신경을 쓰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연준이 비둘기가 된 게 왜 중소형주한테 좋은 소식일지 궁금하실 텐데요. 중소형주들은 보통 대기업보다 빚이 많고 경기에 더 민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금리가 높고 경기가 불안하면 가장 먼저 타격을 받게 되죠. 올해 S&P 500이 10% 가까이 오를 동안 러셀 2000은 6%밖에 못 오른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연준이 금리 인하를 암시하면서 고용시장을 지키겠다라고 하니 어떻게 될까요? 가장 억눌려 있던 중소형주들이 이제 좀 숨통이 트이겠구나 하면서 가장 강력하게 튀어오를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톱니가 청신호라고 표현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이유입니다. 톱니는 중소형주 중에서도 특히 유망한 섹터 두 가지를 콕 집었는데요. 먼저 금융주. 금리가 내려가면 가장 먼저 반응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모기지 금리인데 모기지 금리가 하락하면서 사람들이 대출을 받아 집을 사기 시작하고 은행들의 실적이 좋아지겠죠. 그래서 중소형 은행들을 포함한 금융주들이 큰 수혜를 볼 것이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산업재입니다. 톱니는 곧 발표될 ISM 제조업 지수가 경기의 확장과 수축을 가르는 기준선인 50을 다시 넘어설 것을 기대했는데요. 만약 제조업 경기가 살아난다는 신호가 나오면 중소형 산업재 기업들의 실적이 크게 개선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세계적인 투자은행 UBS가 아주 흥미로운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단순히 저평가된 주식을 찾는 게 아니라 이미 잘 달리고 있는 1등 말 중에서 체력이 더 남아있는 이 종목들을 더 콕 집어줄 수 있다라는 건데요. 두 가지 똑똑한 조건을 주 기준으로 걸러냈습니다. 첫 번째는 최근 3개월 동안 시장 수익률보다 5% 이상 더 올라갔는가.
두 번째는 현금 흐름, 투자 수익률 전망치가 계속 상향 조정되었는가. 쉽게 말해서 최근 성적도 우수하고 앞으로 돈 벌 능력에 대한 기대치도 계속해서 올라가는 우량주만 찾아낸 겁니다. UBS의 까다로운 기준을 통과한 챔피언들 몇 가지만 만나볼까요? 먼저 첫 번째 챔피언은 반도체 기업 브로드컴입니다. 이 주식 정말 무섭게 올랐는데요. 최근 3개월 동안 S&P 500이 7% 오를 때 브로드컴은 무려 28%나 올랐습니다. 월가 애널리스트 43명 중 41명이 강력 매수 또는 매수 의견을 낼 정도로 모두가 인정하는 우등생입니다. 파이퍼 샌들러는 목표 주가 $315 제시했는데 앞으로 7%는 더 오를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 챔피언은 영국의 대표적인 바이오 제약회사 아스트라제네카입니다. 올해 미국 상장 주식 기준으로 S&P 500이 10% 가까이 오르는 동안 아스트라제네카 23% 넘게 상승했습니다. 특히 최근 한 달 상승률은 유럽의 다른 제약 경쟁사들을 압도할 정도로 뛰어나고요. 월가 애널리스트들의 평균 목표 주가는 약 101달러로 현재 주가보다도 25% 가까이 더 오를 수 있다라는 잠재력을 보고 있습니다. 이미 많이 올랐는데도 아직 더 오를 수 있다라는 거고요. 마지막 챔피언은 우리에게 익숙한 펩시코인데요. 펩시코 주가는 연초 대비해서는 마이너스지만 최근 3개월 동안 15%나 오르며 시장 수익률을 가뿐하게 뛰어넘었습니다. UBS는 펩시코의 최근 13주간 시장 대비 상대 수익률을 5.4%로 평가하면서 챔피언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불황에도 끄떡없는 필수 소비재의 저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라고 평가합니다. 자, 잭슨홀 이후에 어떤 종목을 사야 할까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오늘 들으신 월가의 시각이 그 나침판이 되셨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월가 리포트 전해드렸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